국민의힘 대구시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당 지지도와 현 단체장 지지도를 비교해 후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교체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 엄태양 군수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10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에서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높아졌습니다. 경북 적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여야 주요 정당이 잇따라 공천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어느 정도 압축되면 경선이 치러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성과 청년 출마자 의무 할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지역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3명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해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공관위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명 이내 후보로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교체 지수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 지지도와 현 단체장 지지도를 비교해 후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현 구청장의 지지율을 비교해서 1.2가 넘으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 70% 이하가 되면 아주 못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현재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성구에서는 현 시장이 단독으로 나머지는 복수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기초단체장은 책임당원 50%에 여론조사 50%, 광역의원은 책임당원 100%의 조사를 반영해 치릅니다. 광역단체장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공관위원장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 여성이나 청년 출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의무 할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전날인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관위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덕홍 공관위원장은 이번 지선에서 여성과 청년은 중앙당이 제시한 30% 이상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화군수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봉화군수 선거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엄태양 현 군수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예비 후보, 고려대 경제학과 비전임 교수로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처음 봉화군수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민선군수 27년간 3사람의 지도자가 돌아가며 군정을 좌지우지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용 예비후보,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봉화군 부군수,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 후보는 38년간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봉화의 제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문 예비후보, 6, 7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민선 4기 봉화군수로 당선됐다 낙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지키지 못했던 군민과의 약속을 재다짐하고 이번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 동안만 봉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기영 예비후보, 봉화 파인팜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국민의힘 봉화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기업 경영의 노하우와 폭넓은 인맥으로 봉화의 더 큰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현국 예비후보, 11대 경북도의회 의원과 10대 한국농업경영인 봉화군 연합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후보는 군수선거 4번 출마 경험과 도의원 선거 2번 당선으로
군민들의 검증을 받았다며 봉화 군정을 감당할 자질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박 이론과 새로운 인물론이 맞붙은 봉화 군수 선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 이승일 전 군수 별세로 무주공산이 된 청도 군수 선거 열기도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퇴직 공무원 1명과 경북 도의원 출신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선 출마가 유력했던 고 이승률 전 군수가 지난 1월 2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청도 지역이 예상하지 못한 무주공산으로 급변했습니다. 청도 군수 예비 후보에는 퇴직 공무원 1명과 전 경북도의원 2명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인훈 예비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지방행정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아직 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활동 폭을 넓히며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하수 예비 후보는 대구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로 재선 경북도의원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복지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4차례 청도 군수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지난 2020년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박권현 예비 후보는 영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로 경북도의원과 청도군 의원으로 각각 3선을 역임했습니다. 청도에서 24년간 6선 지방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수 선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도군은 대구 경북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비보수권에서는 청도군수에 출마할 후보군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데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 시도문화재 등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년 동안 고수해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이제는 유산으로 바뀝니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사용돼 왔는데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해 문화재라는 말이 재화의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이나 명승, 또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라는 명칭이 쓰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유산, 시도문화재 자료는 시도문화유산자료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대신에 국가가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 그리고 사적 등은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가칭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써오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3일) 0시 기준 대구에서 8,300명대, 경북에서 1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3% 수준으로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병상 300여 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4월 첫 주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80.6%로 전주와 비교해 15.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사회적 경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 35곳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유망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비와 홍보비 등 사업화 자금이 최대 연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각종 교육과 컨설팅도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며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2번 받아야 하는 데다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소음, 저주파가 우리의 심정과 뇌를 뚫고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민은 완전 배제하고 사업자 대상 해역과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의 주민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됐다. 주민과 농어민들은 사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동의 과정이 부족하고 민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격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대상지와 민가와의 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최소 800m에서 최대 2km로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허가를 2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갈등에 부딪혀 지자체 최종 허가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모두 15곳. 영광과 신안을 비롯해 97개 업체에 1차 허가가 났지만 풍력발전기 설치를 끝낸 곳은 18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17.5%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초기에 나쁜 이미지로 안 좋게 들어온 거예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유럽처럼 이 농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첫 단추는 잘못 깨졌지만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과 농어민, 사업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마침내 첫 발을 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성패는 소통과 이해의 과정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관광 분야 9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에 50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35억 원, 노후 관광시설 재생 2억 8천만 원 등입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단계에서 움츠려들었던 관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운영이 중단된 경북 의성의 단촌역이 최근 단촌역 카페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2021년 10월 단촌역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단촌역을 활용한 주민 쉼터 사업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선정됐고 내부 세단장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촌역 카페는 평일에는 예약을 통해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회의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주말에는 주민자치위원이 관리하는 카페 형태로 운영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15일부터 호랑이 숲을 재개장합니다. 수목원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호랑이 숲 운영을 중단하고 행동 풍부화 시설물과 호랑이 쉼터 등 새로운 호랑이 활동구역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재개장에는 지난해 10월 에버랜드에서 온 호랑이 태범과 무궁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수목원은 호랑이 숲 개방을 맞아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제공, 트램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2월까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80곳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실을 마련해 심리치료와 공동체 체험 등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북의 올해 1분기 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과 비교해 2배로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1분기 경북의 농산물의 수출액이 2억 4,4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억 2,100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수출 성장률이 157%,
느타리버섯 121%, 사과 8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